자, 정보봉사론 이제 2022학년도 2학년도니까 좀 이상하다.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정보봉사론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정보봉사개론 이번 문제는 자조보단 쉬웠어요. 네, 자조보단 쉬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좀 있었어요. 읽다 보면은 이거 같은데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좀 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해야지 풀 수 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기해야지 풀 수 있는 것들. 근데 제가 얘기했죠. 필수 암기 정보들 드렸던 거, 카페에 올려놓은 거 100개 정리해 놓은 거, 그거 암기하셨으면 얼추 다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 정보 위주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은 핵심 정보 위주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뭐 시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대화하는 내용을 봤을 때 좀 황당했다 해야 되나? 그렇게 어렵게 나왔어? 라고 했던 게 아마 이거였죠, 아마? 이거. 앵그람 아닌가요, 다들?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깜짝 놀랐네. 제가 맨날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거 오늘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갈게요. 자, 1번. 참고면담 과정에서 권장하는 사서의 행동으로 옳지 않은 거.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자신의 말로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경청해야 되고, 참고면담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조사 목적과 목표를 확인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겠죠? 참고면담을 마친 후 탐색 과정에서 탐색 효율을 높이고 최대한 신속히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참고사들 이용자의 참여를 갑자기 그렇지 하다가 뭐야 장난해? 이런 거죠. 제한한다. 이거 틀렸죠? 이거 이제 갑자기 윤리 문제로 변신한 케이스죠. 쉬운 문제. 3번이 틀리죠? 이용자가 추후 유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답변을 찾는 데 사용한 탐색 경로와 자원의 명칭을 상세히 알려준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건 이제 어떤 사서 행동으로서 기본적인 서비스 자세인 거죠. 어렵지 않았던 문제고요. 1번 문제는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징글징글하게 많이 했잖아요. 언어적 기법과 비언어적 기법, 이건 엄청 많이 했잖아요. 스타일만 자꾸 바뀌어갖고 뭐 이렇게 바꿔 섞어서 나오는 거니까. 감정이입 언어, 신체 언어, 비언어, 그죠? 재진술 언어, 의사 언어, 비언어. 그래가지고 니은, 리을 4번이 답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도서관 이용교육의 최근 경향, 옳지 않은 거. 자, 교육 담당 사서는 직접 교육을 넘어 탐색 전략 모형을 만들고, 자,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을 요구받는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좀 더 많은 협력과 수업에서도 많은 이렇게 내용이 들어오게끔 하는, 그쵸? 그런 거로 들어오는 거죠, 내용이. 교육 담당 사서가 이용 교육의 교재 또는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 충분하다. 이거 이 1번의 이 적극적 뉘앙스와 2번의 저 소극적이고 이렇게 뭔가 하기 싫어하는 뉘앙스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요? 그죠? 너무 난다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교육 담당 사서는 이용 교육을 할 때 특정 도구에 대한 이용 교육을 강조하기보다는 개념을 강조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전략을 활용하도록 한다. 점점 이게 서지 교육에서 강조했던 것들이죠. 키워나가는 것들. 자, 교육 담당 사서는 이용 교육의 초점을 교수에서 학습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용 교육 초점을 교수에서 학습으로, 이게 이제 우리 구성주의 스타일 이렇게 돼 있죠.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는 거,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단순한 교육에서 그 다음에 전략적 계획적 교육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방향이 보이는 거였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소극적이고 많이 하지 않는, 이건 어떤 뭐랄까 지금까지 정보 서비스를 잘 배웠으면 센스로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거 급하면 물론 헷갈립니다. 저도 이건 2번씩은 읽어보고 풀어봤는데 헷갈리게 생각이, 그냥 급하면 뭐라도 찍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4번 이렇게 급하면 뭐라도 찍겠다가 4번이었어요. 폐쇄형 질문이잖아요. 폐쇄형 질문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까지 폐쇄형 질문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예제를 보여줘서 예 아니요 예 아니었으니까 쉬웠는데, 이제 그럴싸한 말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서의 경험과 편견 또는 이용자와 과거사에 기초하여 사서가 이용자 요구에 성급하게 부정확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요거 무슨 질문 유형 비슷하죠? 폐쇄형 질문이 아닌 건 알겠죠? 그럼 이제 무슨 질문 유형 같아요? 채팅 잠깐 해줘 보실래요? 우리 배웠던 거랑 비슷한 멘트가 있어. 무슨 느낌이 들죠? 그쵸. 중립형 질문이에요. 중립형 질문. 맞아요. 잘했네. 중립형 질문입니다. 예, 아니요 나오니까 이건 100% 폐쇄형이죠. 이용자를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거나 너무 이르게 옵션을 좁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개방형 질문 이후에 한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하는데 마지막에 폐쇄형을 하는 거잖아요. 왜 중립형 질문 안 하나 이러시면 안 돼요.
중립형 질문은 개방형 질문의 일종이라고 배웠었죠. 개방형 질문의 일종이에요. 중립형 질문은. 특정한 주제의 자료로 범위를 좁혀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그 명확하게 초점을 맞춰 딱, 그쵸, 나눠주는 거죠. 이용자 정보 요구에 대한 사서 이해를 돕는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정보원 쪽 문제죠. 이건 이제 요즘에 서지 네트워크 문제나 이런 게, 가상 참고서가 CDRS, 그 다음에 서지 네트워크별 서비스, 이거와 함께 참고 정보는 같이, 뭐 이런 분위기의 느낌이 좀 커요. 그래서 캐리스에서 제공한 학술 정보 서비스 모두 고르면 리스는 당연하고, KOCW, 이거 서울시 기출에도 나왔었던 거예요. 그쵸? 서울시 기출에도 나왔었던 거고, DDOD는 제가 수업 때 캐리스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프로퀘스트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라고 설명을 드렸죠. DDOD 여기 있죠? 지금 이게 리스의 해외 전자정보죠? 예, DDOD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말고 여기 또 다른데 또 나오나? DDOD 여기 또 나오네요. 캐리스에서 제공하는 나와 있죠? 자, 위치를 여기다. 자, DDOD까지 가야 됩니다. 사이언스는 어디 거였던 거 기억나세요? 사이언스원. 이게 옛날에 NDSL 어디 거? 키스티. 그죠? 키스티 제공하던 사이언스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두 가지예요. 키스티나 키스티의 사이언스원이나 그다음에 캐리스의 리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다음에 6번 주제명 표명표인 MESH 메시라고도 읽어요. 메시를 사용해서 검색할 수 있는 의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모르면, 이거는 이제 메시가 어느 분야인지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뭐 의학 분야 메시를 통해서, 나 같으면 이거 의학 분야란 말 안 쓴다. 메시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메시에 있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죠? 그러니까 메시면 의학 분야 시소로 쓰고, 의학 분야 주제형 표현인데 이거 실제 시소로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NDSL은 아니었던 건 다 알고 있죠? 펀메드 의학이죠. 매들라인 의학이죠. 어렵지 않죠? 니은 리을. 그 다음에 MESH는요, 미 국립의학도서관이에요. 미 국립의학도서관에서 만든 주제형 표현표입니다. 그러니까 미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한 NLM이죠. NLM에서 제공하는 정보원하고 연결되면 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제만 가지고 따지면 저 두 개 만들면, 저 되게 어렵게 만들면 NLM에서 사용한 대로 줄여버리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그건 아니고 의학 분야라고만 하는 거니까. 물론 MESH 가지고 다른 의학 분야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학만 찾으면 된다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완전, 네, 맞아요. 상냥한 문제 맞네요. 상냥한 문제입니다. 자, 됐고요. 7번 도서관에서 구축하여 제공하는 가상참고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상참고서를 구축하면 도서관과 사서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서들이 만들어서 뭐 할 수 있어요? 사서를 만들어서 가이드를 제공을 하니까, 이용자한테 제공을 하니까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작업도 하시는, 사서들이 이런 작업도 한단 말이야?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주로 참고 질문에 대해 해답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웹사이트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것. 이건 당연히 봤던 거죠? 월드킷,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된. 월드킷은 대표적인 가상참고서가, 이건 뭐 종합 목록이죠. 자, 가상참고서가는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제작한 무료 사이트를 대상으로 구축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도서관 장소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무료로 제 서비스 되는 데를 찾아가지고 링크를 만들겠죠. 그죠? 그런 거 이렇게 주로 이쪽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하더라도 아주 저렴한 것,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하는 겁니다. 비싼 데야 뭐 당연히 비싸니까 좋은 거겠지만, 도서관이 좀 더 유용하게 일반 이용자가 접근해서 가상참고서를 통해서 뭔가 찾고자 한다는데, 딱 했더니 뭐 하나에 이용하는데 몇만 달러짜리 서비스에 링크를 걸어놨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무료로 되어 있는 대로 가이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8번 참고봉사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보사 제공, 이용교육, 상담지도 등 기본 기능. 장서개발 및 특수서지 제작 활동은 직접적 서비스다. 여러분, 장서개발하고 특수서지 제작 이렇게 제작을 해놔야 뭐가 돼요? 이런 게 제작을 해놔요. 간접적 기능이죠. 그렇죠. 간접적 기능. 그러니까 저걸 제작을 해놔야지 뭐가 돼요? 직접적이 잘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를 다 섞어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만든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쭉 풀어가지고 말로 서술하면서 종합을 해서 낸 문제라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각 기능은 모두 기능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는 그 경계를 나눠주며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유형 구분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한다. 자료 선정 지원 기능은 자료 선정 지원 기능, 여기 뭐죠? 리더스 어드베서리 서비스, 에이드 투 더 리더스라고 했었던 독자 지원 기능, 자료 선택 상담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그거잖아요. 그래서 독자 상담 서비스라고 한다가 같은 말이죠. 요거 우리 뭐 맨날 나왔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뭐 출발의 궤를 같이 한다 이런 표현 있어요. 아예 내가 하도 많이 찾아가지고 이 말이 기억이 난다. 궤라는 말만 쳐도 나올 것 같다. 궤를 쳤는데 구성이 나와. 아, 여기 있네. 궤자 딱 하나씩가 나오죠. 출발과 궤를 같이 한다. 29페이지. 이거죠, 이거. 자,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도서관 이용교육 유형, 서비스 현장 교육, 오리엔테이션, 서지 교육, 정보관리 교육. 리터러시 나왔잖아요. 정보관리 교육 나오네, 그죠? 정보관리 교육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관리 교육 아직 못 버려요. 아직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섞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린, 얘기하시는, 요쪽 얘기하시는 거죠? 요거 그린이 처음 얘기한 거였어요. 초기 개념, 독자 협조, 그린이 얘기했던 겁니다. 자, 다시 갈까요? 도서관 이용교육 유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서비스 현장 교육은 개별 교육, 1대1 교육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도서관 주체의 강습회 또는 특강 형식으로 특정 테마를 강의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 이건 개별 교육인데 무슨 강의하는 방법이야. 말도 안 되죠. 1대1 교육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셉이 완전 틀린 말. 나머지는 다 맞는 말들이죠. 우리 도서관에 가장 많이 실시되는 교육 유형, 도서관 전문에 걸쳐 소개하는 것. 서지교육, 이용자들이 도서관 내외의 특수하고 전문적인 정보들부터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목적을 뒀고, 관리교육은 마찬가지로 알고 있듯이 관리교육, 향후 연구에 응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 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 도서관 이용교육 중에서 최근에 발전한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빅6 스킬은 학교 도서관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 리터러시 뭐다. 이게 이제 그 빅6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범위, 개발 범위가 K-12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 중, 고등학교, 초등교육과고 중등교육까지를 빅6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맞고,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이용을 둘러싼 광범위한 교육을 포함하기 때문에 서지 정보의 이용 교육보다 범위가 넓다. 이거를 뭐라고도 하냐면, 여기 서지 교육 있잖아요. 서지 교육보다도 범위가 넓다 이렇게도 불러요. 서지 정보의 이용 교육보다 범위가 넓다는 말이나 서지 교육보다 범위가 넓다는 말이나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쿨타운은 고등교육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 역량 기준을 발표해서 대학 도서관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 지향해야 될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학 도서관 정보 리터러시 관련된 거가 쿨타운은 모든 사람은 이렇다였고요. 대학 도서관 정보 리터러시는 얘기하진 않았었어요. 책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대학 도서관 정보 리터러시 관련된 건 뭐게요? 대학 도서관 정보 리터러시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대학 도서관 정보 리터러시 하면 이거예요. 스쿠널 정보 리터러시 기준 있죠? 이게 대학 도서관 쪽인 거예요. 리액트도 사서교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학교 도서관 쪽, 그거는 학교 도서관 쪽입니다. 보시면 빅6는 지금 여기 있죠. 슈퍼3, 그 다음에 그레이드가 7에서 12까지니까 중고등학생 대상. 중고등학생.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초중고등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초중고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액트도 사서교사가 만들었다 돼 있죠. 학생들의 효과적 연구조사죠. 이건 대학이 아니에요. 대학 쪽이 아니에요. 사서교사가 있는 게 대학에 사서교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K-12 쪽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쿨타운은 아예 정보탐색 과정 모형에서 뭐 어디를 대상으로 했단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은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고등교육 쪽에 뭐가 있나 또 봤더니 스쿠널 자체가 뭐였어요? 아까 영국 국립대학도서관협회에서 만든 기준이죠. 그러니까 대학 대상으로 한다면 스쿠널 정도를 보실 수는 있겠다 정도만 뭐 볼 수 있을 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쿨타워에서는 대학도서관 본 적이 없죠, 우리가. 학교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서는 전통적인 도서관 이용 교육을 정보 리터러시 교육으로 대체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이었어요. 그 리터러시 나왔을 때 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이 지문도 기출에 우리가 봤었던 부분입니다. 요 지문. 기출에서 한번 봤던 부분이 있어요. 자, 11번 볼까요?
이건 말이 많던데? 이거 저기 단톡방에서 보니까 막 아니지 않나요? 뭐 기지 않냐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턴키 방식이에요, 당연히. 자, 소프트웨어 이게 패키지 구입식인데요. 패키지 구입식인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패키지로 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싹 다 패키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패키지 헷갈리신 분이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 패키지 구매 방식이라서 그래요. 소프트웨어 패키지 구매 방식이란 말에 속은 거지. 소프트웨어만 패키지가 있어요, 또. 게다가 맞아, 서울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기출문제, 기출풀이에서 서울시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그래서 내가 예측했던 서울시 시험과 비슷한 느낌이 날 거라 했던 말이 정말 다행이었다.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내용이 나온 게 많진 않아요. 턴키 방식이 나온 게 그렇게 많진 않아서 좀 그랬습니다. 많진 않은데 나왔다는 게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교재에 있으니까 안 지우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자, 하여튼 턴키 방식입니다. 턴키 방식은 그냥 그거예요. 원제품을 그냥 통으로 납품받는 거예요. 하드웨어 따로 사고 소프트웨어 따로 사고 이런 것도 아니라 완제품을 통으로 납품받아서 설치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버 같은 거 있죠.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하드웨어는 뭐를 같이 파냐는 게, 하드웨어는 서버, 그 다음에 거기 네트워크 장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컴퓨터 3, 40대, 뭐 이렇게 그 이용자들 이용하는 컴퓨터, 도서관 서버, 그 다음에 웹 서버, 이런 거 다, 파일 서버, 데이터베이스, 몽땅 다 통으로 다 기계부터 프로그램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턴키 방식이에요.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교육도 다 해줘요. 자기네 솔루션으로. 그러니까 도서관은 그냥 가만히 있다, 지금부터 한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됐나요? 네, 이제 됐습니다. 이 키 한 번만 돌리시면 모든 것이 완성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수업 때도 딱 찍어드려요. 턴키랑 이거 그것만 가는 거죠. 그렇죠.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 서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서버, 뭐 웹 서버, 이런 서버 같은 장비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12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거. 이거 어려운 척 하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적합성 평가, 연관성 평가. 그죠. 내가 이거 메인 포인트라고 했었죠. 참고 사서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이용자가 원래 의도에 적합했었는지, 원래 의도와 부합하는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만한 건 뭐였는지. 그쵸? 그러니까 적합성 평가였죠. 그러니까 일단 A는 적합성. 조사에 참된 성공 지적하는 용어. 이것도 교재에 그대로 있죠. 적합성. 그 AA가 두 개인 거 1번밖에 없어요. 이거 급하면 막 머릿속에서 꼬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 잘 써내. 차분히 캄다운 해야 되는 거예요. 누르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앞으로 그런 것도 알려드려야 되나? 쉼호흡. 숨을 깊게 쉬면서 푸셔야 돼요. 쿵쿵쿵쿵 하면은 이거 못 풀어요. 2번 만에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게다가 이게 한 3개인가 4개인가 되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거 이번에 그냥 바로 끝날 수 있겠네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은 요구가 아니라 질문과 출력 정보. 이것도 했었죠. 질문과 출력 정보하면 연관성이다. 그 다음에 2단계를 구분할 때 첫 번째 과정은 연관성 평가하고 나서 적합성 평가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나머지도 맞게 들어가 있죠. 연관성 평가, 적합성 평가. 이거는 뭐 엄청 많이 했던 거니까요. 네, 좋은 문제였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자, 13번. 디지털 수거 운영에 필요한 주요 기술 또는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표준도 나온다 했었죠, 몇 번? 표준도 분야별 어떤 주요 프로토콜 표준도 이런 거 나온다 했었죠. 카운터도 했었고 스시도 했었죠. 카운터는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풀었었던 부분이죠. 너무 잘 알아서 쉬는 구간이군요. 좋네요. SRU, SRW는 징 생각나시죠? 징이라고 하는 건 지상9.50 차세대 연구들의 집합이었어요. 그러면 SRU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토콜이었고요. URL 기반 프로토콜이었죠. 그럼 얘는 통합 검색 기법이지 이용자 인증을 위한 프로토콜은 아니죠. 이용자 인증을 위한 프로토콜이면 뭐 LDAP나 시폴렛 같은 것들이 해당하는 거니까 아니고, OIP 매치는 우리 수학 모델을 엄청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맞죠.
스시도 뭐였죠? 카운터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었죠. 예. 그래서 저작권 권리 정보 표현을 위한 공개 디지털 권한 언어다. 뭐 저작권 권한 표현을 언어라면은 ODRL, XRML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고, 카운터는 객체에 부여되는 디지털식 별표 아니죠. 객체에 부여되는 디지털식 별표 말 그대로 풀면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 DOI예요. DOI. 4번은 DOI에 대한 설명, 요거는 ODRL, XRML에 대한 설명, 뭐 그런 겁니다. 이혼자 인증은 뭐 C++나 LDAP 같은 거 설명, 이런 얘기입니다. 됐고요. 매치.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미국 디지털 도서관 연맹 사업으로, 미국 디지털 도서관 연맹이 DLF라고 합니다. DLF. 매치 DLF 위치 한번 잠깐 가볼까요? 아, 매치를 찾아가야 되는구나. 여기죠, 여기. 매치.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 패키징 얘기하고 허브 어디 갔니? 허브 문서. 요거 가지고 제가 설명 많이 드렸던 거잖아요. 기술 관리 구조 메타데이터 하나로 묶어갖고 디지털 도서관 연맹에 DLF 나와 있죠? DLF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도서관에서 개발했고, 디지털 자원에 대한 구조 기술 관리 메타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만들려고 한 거. 헤더, 구조맵 섹션 등 7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헤더와 구조맵이 필수예요. 그래서 요거 2개를 쓴 거야. 보세요. 헤더와 구조맵이 필수죠. 이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랬고, 그 다음에 마크의 복잡성과 더블링크와 단순성. 이거 뭐요? 이거 메모데이스죠? 그래서 너무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러니까 1, 2, 3번 외워야지 볼 수 있어 그랬다 4번에서 아는 거야. 이렇게 풀 수 있게 돼버린 거죠. 자, 소셜 태깅. 요것도 살짝 비쳤던 적이 살짝은 아니고요. 2번인가 비쳤어요. 이게 아마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이걸 왜 최종 이용자라고 해가지고 헷갈리게 했었다는 겁니다. 엔드 유저라고 하면 훨씬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바꿨죠. 일반 이용자라고 해놓고 엔드 유저라고 써놨죠. 그쵸? 최종 이용자란 말을 이제 일반 이용자 엔드 유저라고 불렀던, 이렇게 말을 바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에서도 선생님들이 문제 낼 때 보면 용어 통일, 번역어의 통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이용자가 인터넷상의 정보를 세균할 수단. 그러니까 최종 이용자보다 일반 이용자 엔드 유저 이게 훨씬 낫다고. 태깅은 넓으면서 통제색인 거 아니죠. 태깅은 자연어 영역이죠. 네, 자연어 영역이죠. 통제색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태깅은 폭소놈이고, 통제어 색인하고 유사한 게 텍서놈이죠. 그래서 이게 다 괴가 달라요. 타고 내려가야 될 그림이 라인이 다릅니다. 자유 영역이고, 그 다음에 통제 영역이고, 다르게 들어가 있죠. 플리커는 사진 공유 사이트예요. 오래됐어.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태깅을 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거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플리커. 교재 찾아드릴게요. 교재 아니면 기출문제도 한번 플리커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플리커 보시면은, 요거예요. 매시업을 이용해서 도서관 홈페이지 플리커 사진 검색 이런 말 있죠. 2.0 관련된 거. 여기 기출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 사진 검색. 여기도 있어요. 2.0에 가면 플리커. 근데 이 플리커가 이게 오타라고. 여기 우리 문제집에 있는 게 맞는 이 문제에 나온 요 플리커가 맞는 표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시험인가 어딘가에서 한번 오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잘못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하여튼 저 수정은 해놨습니다. 다음번 개정할 때는 다 수정돼서 나갈 거예요. 이게 낯설었었나요? 원래 이게 야후에서 개발한 서비스고요. 우리나라가 야후 코리아 들어왔을 때 같이 막 하다가 철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 플리커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폭소놈이 아까 봤던 거죠. 앞에 설명드린 거죠. 폭소놈이. 그래서 이 태깅의 통제어 색인과 유사하다고 하면 텍소노미 라인이라는 얘기인데, 폭소놈이랑 텍소노미 라인이라는 얘기랑 안 맞죠, 서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16번. 자, 도치 파일. 도치 파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색인어별로 문헌에 대한 주소값을 갖는다. 검색어에 사용되지 않으면 정보 축적을 목적으로 한다. 도치 파일하고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돼요? 도치 파일 하면 생각나야 되는 연산자 있지 않나? 도치 파일 하면 생각나야 되는 연산자. 생각 안 나시나요? 도치 파일 하면 생각나야 되는 연산자.
불리한 연산자잖아요. 그러니까 도치 파일은 불리한 연산하고 같이 써가지고 검색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불리한. 예. 검색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축적만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파일 조직은 효과적인 정보 축적은 효과적 검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기너별로 문헌에 대한 주소값을 갖는 게 이제 ID 값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올릴 때 컴퓨터 주 파일부터 구축이 되고, 그 마스터 파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주제를 포함한 데이터 필드에 출연한 모든 단어의 알파벳 리스트예요. 요거 옳지 않은 거 2번입니다. 축적만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노래방 책, 그렇지. 네, 제 수업 때 설명했던 걸 잘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네네네네. 17번. 나 아까 이거 얘기한다 그랬었던 게 이거예요. 저는 보면 지금 문자열 전후에 공란은 추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다 앞뒤에다 이렇게 빈칸 넣는 거 제가 했었잖아요. 빈칸 정. 끝나고 나서 론 빈칸. 이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지금 바이그램으로 추출한 거잖아요. 정보, 보봉, 봉사, 개론, 이거. 바이그램을 쓰니까 엔그램 색인 기법이라는 게 맞는데, 단톡방에서 용어의 색인 아닌가요? 라고 이게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 봤을 때, 내가 용어의 색인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게 용어의 색인인 줄 알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용어의 색인은요, 지금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 예제도 그렇고 너무 옛날 책이 너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인쇄본으로 쓸 때 퀵색인이 나오고 난 다음 단계 등장했던 인쇄본 색인의 시절에 사용됐던 색인 기법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왜 여기서 보여주겠어요? 이거는 좀 뭔가 급한 마음에 확실하진 않은데 뭔가 공란 안 쓴다는 말, 이런 말이 보이고 처음 보는 낯설인 건가 보니까 막 용어열 같은 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배운 적 없으면 그건 답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혹시 내 답일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 진짜 많이 범하는 오류예요. 네, 진짜 많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내가 이건 확실히 불안하긴 한데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더 답이면 어떡하지 이랬을 때는 내가 얘기한 게 답인 거예요. 내가 처음 생각한 게 답인 거예요. 학교 교수님이 괜히 저걸 언급해서 헷갈렸다고 저런. 이거 되게 괜히 복잡하기만 해요. 제가 해봤는데 이거 자료가 있어요. 옛날 한 10몇 년 전, 13, 14년 전쯤에는 이거 용어의 색인 기법은 수업 때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책이 유효했었거든요. 근데 2010년 들어서면서 다 없어졌어요. 책에서. 용어의 색인이라는 이름만 남아있고 예제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올 것들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8번. 탐색 결과에 부분 적합 표현이 불가능한 문제점. 그 부분 적합 표현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는 애는 불리언이죠. 그쵸? 자대. 여러분, 확률하면 누구예요? 확률하면 스팍 존슨과 로버트슨이고요. 벡터 공간 검색하면은 썰튼이었어요. 그쵸? 퍼지 집합입니다. 이거는 불리언은 불리언이 불리언 논리, 이거 누구지? 토부 있죠, 토부. 토부가 불리언 논리 처음 도입했죠. 확률 검색하면은 마론과 쿤, 아니면은 로버트슨과 스팍 존스. 벡터 공간 검색은 썰튼. 수업 때 많이 언급했었던 부분입니다. 퍼지 집합 검색이 자대예요. 이건 소거법으로 풀어도 되고, 한번 가볼게요. 여기 바로 나오죠? 퍼지 집합 검색. 자대에 의해서 제시된 퍼지 집합 검색 모델은 나와 있죠? 수업에서 요거 기법, 최대값, 최소값 했던 그거. 요겁니다. 305페이지. 됐고. 19번. 불리한 논리 모델의 특징을 옳지 않은 거. 집합론에 근거한 모델로서 알고리즘이 단순하다. 탐색 결과에 대한 부분 적합성을 표현할 수 없다. 다 맞죠? 검색 결과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순위한 메커니즘을 지원하지 못하죠. 안 된다고 했었나 거죠. 됐고, 대부분 상용 온라인 데이터 웹 검색에 채택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이건 되게 19번 되게 쉽게 푸셨죠? 헷갈릴 게 별로 없는, 맨날 강조했던 거잖아요. 적합, 상대적인 중요도를 표현할 수 없다. 그쵸? 그 다음에 순위화 안 된다. 했었던 거니까. 자, 20번. 이거는 한 방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옳은 거죠. 옳은 거, 누락률, 재현율. 우리 그 유명한 재현이 누나잖아, 재현이 누나. 재현율이 72%면 누락률이 30%. 1 빼면 되는 거니까. 그쵸? 우리 재현이 누나 그대로 나갈 수 있는 문제.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때요? 재현율 30%는 검색된 문헌 10개 중에 3개가 적합하다. 이건 정확률이죠. 정확률 30,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문헌 10개 중에 3개가 검색되었다. 적합문헌 10개 중에 3개 검색, 이건 재현율이죠. 정확률 재현이 바뀌어 있죠. 우리 재현율 누나로 풀 수 있는 거죠. 자, 배제율 30%는 안 나온 게 30%인 거죠. 나온 게 30%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거고, 역시 우리 재현이 누나는 언제나 강력하죠.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검색 쪽에서 조금 힘들었을 것 같고요. 검색 쪽에서 조금 힘드셨던 거예요. 독지파이 같은 건 조금 생소한 표현들이 좀 있어서. 독지파이 지금 3번째 나온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엔. 기출로 따지면 한 3번째쯤 등장했어요. 오히려 되게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케이스는 독지파일 쪽이. 요거는 좀 더 좀 복습 잘 해놓으시면 좋겠고, 앵그람도 이런 색인 샘플 물어보는 것도 임용에서도 한번 나왔고, 우리 몇 번 보였죠, 이거, 앵그람. 앵그람도 지금 이거 되게 단순화시켜서 낸 문제인데, 예. 단순화시켜서 낸 문제였고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용월색인에서 좀 헷갈렸었던 게 조금 좀 뭐 안타까웠어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난 딱 용월색인 아닌가요? 라는 말을 읽었을 때, 아닌데. 아니, 이게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용월색인. 시험 문제 예제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디도 문제가, 보세요. 참, 디도에서 별로 안 나온 거 맞죠? 하나. 되게 종합적으로 물어봐요. 디도 스타일은 종합적으로. 하나, 둘, 셋. 3문제. 그쵸? 3문제. 그리고 나머지 자동화, 4문제인데? 4문제. 자동화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 적합성 평가, 연관성은 정보봉사론. 그쵸? 정보봉사론이고, 그 다음에 요거 검색. 하나, 둘, 셋, 넷, 5개가 정보검색. 이걸 정보검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5개. 그러네요. 5개? 많이 나왔는데? 느낌하고 데이터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시험 직전에 안 본 거에서 나오고 본 건 안 나오고, 아이고 아깝다. 그러네요. 그게 운이 없는 거예요. 그쵸. 잘했어요. 95점 받으신 분도 있고. 정보공사로는 자료 조직보다는 쉬웠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쉬웠어요. 그리고 뭐 옛날에 기출에서 풀었던 것도 나왔고 조금 이제 외울 거 외우고 했었으면 크게 어렵진 않았을, 예,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착각을 하셨을 경우가, 이거 시간에 쫓겨 착각했을 가능성은 좀 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건 좀 착각하기 쉽기는 해요. 제가 얘기했죠. 막상 딱 부딪히면 헷갈리는 게 이거라고. 자,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뭐 추가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카페에다 질문을 주시면, 가능하면 이제 개인톡으로 주시면은 묻힐 때가 많아요. 카페는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제가 언젠가 어떻게든 답은 할 수 있게 되는데, 개인톡으로 하게 되면은 묻히거나 읽고 대답을 못 하거나 한 일주일 뒤에도 어떤 때 대답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잊어먹고 대답 못 하다가 이렇게 원망 들은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톡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제가 좀 감당이 안 되니까 카페를 좀, 가능하면 제가 카페 좀 자주 하는 방향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잠깐 채팅창 얘기만 좀 몇 개 보고 마무리할게요. 디도는 못 보고 왔는데 그래도 95점 잘하셨어요. ISBN ISBN이 그게 큰 포인트가 아닌데. 네, 맞습니다. 시간 문제가 중요해요.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분들 많이 봤어요. 진짜 모의고사 때 되게 점수 잘 나와. 뭐 괜찮은데? 뭐 우수한 성적 가능할 것 같은데, 이랬던 분들이 그냥 저것 때문에 시간 관리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틀리시는 분들이 있고, 오히려 쉬운 문제 빨리 풀어도 되는 건데 놓치신 분들도 많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무조건 시간 관리를 잘해라. 중요합니다. 이 평균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마킹 실수하신 분도 좀 있고. 지금 여러분들 잘 지역별로 모으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지금 공단계에다 물어봤더니 내년부터 반영 가능하답니다. 지금 못 만들었대요.
뭐 80 이상이면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상 합격선 80점 이상이면. 아직은 확실치 않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데이터 모여봐야지 아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은 마무리를 할게요. 정보사유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혹시 끝나면 여기 좀 마무리하면서 또 채팅 좀 얘기하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